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에서 온 신병재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60분 정도 되는 아마 교육 시간이 될 것 같아요. 60분 정도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그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에 관한 이런 마인드 또는 재테크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조금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체의 오늘 클래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이런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략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대상이 아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주식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거는 조금은 양해를 좀 먼저 부탁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생각한 강의 제목은 계속 이기는 투자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실패도 겪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최종 목적은 계속 이기는 투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유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주린이부터 파이어족을 꿈꾸는 당신까지라고 이제 부제목을 했는데, 파이어족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워낙 인기가 많죠. 예. 어쨌든 조기 은퇴를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자유를 얻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구축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을 좀 마감하는 이런 것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도 뭐 나오겠지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소득 같은 이런 기타 소득을 또 추가를 하셔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좀 익숙치는 않아서 좀 이렇게 호흡이나 이게 좀 딸리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주로 뭐 재테크나 이런 주린이 관련된 이런 경제 기초 교육 관련해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일단 보통 주식을 여기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하고 계신 분, 예,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계좌도 없고 CMA. 예. 딱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신 분도 있으시고 아예 처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의 이런 주식에 대한 인식들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스토리가 좀 많을 거예요. 특히나 뭐 부모님 세대들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해서 뭐 집안 사정이 좀 힘들어졌다, 뭐 폐가 망신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엔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망한 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기초적인 이야기를 또 나눠볼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발굴이 되면 바로 사는 게 아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워낙 좋은 회사지만은 나는 8만 원대 살 것인가, 7만 원대 살 것인가, 또는 6만 원대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 그리고 나는 어떠한 가격에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이밍적인 얘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이런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읽는 것을 잠깐 또 코멘트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있고 여기 좀 멀리 보이시겠지만은 LG 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이게 한 3일 전 아마 그 가격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되고 LG 생활건강은 14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우량한 회사일까요? 제가 이걸 사실 드리는 이유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조차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전자는 7만 원대고 LG 생활건강은 가격이 145만 원대입니다. 그럼 단순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LG 생활건강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상품 판매할 때도 가격이 높은 게 좋은 것처럼. 하지만 주식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이 22조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447조 정도 됩니다. 2배 이상의 이런 규모의 크기가 나는 거고, 그럼 이런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발행된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주식 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지만은 가격이 싸고 비싸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시가총액이라는 저 용어만 한번 기억을 하고 가시면은 오늘 그래도 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뭐 좀 심화적인 클래스가 열리게 되면은 이 창 한 개 가지고도 1시간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좀 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사실 매수 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수는 사는 거,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는 파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매수 주문 넣는다, 매도 주문 넣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상한가랑 하한가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상따, 뭐 따따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상한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9%, 그러니까 30%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한가, 그러니까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위 폭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30%, 즉 이제 위아래로는 최대 60%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국가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10%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 150%, 200%도 오를 수가 있고 뭐 90%가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의견이 분분하죠. 뭐 많이 오를 때는 없는 게 좋고요, 내릴 때는 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익절이란 손절이란 단어 자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익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익을 실현하는 거, 돈을 버는 걸 얘기를 하고요. 손절이라는 것은 손해를 보고 내가 빠져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손절 같은 거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손해를 보고 왜 팔지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락을 했는데 더 하락할 것 같은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이제 감당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하지만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를 했을 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 속도면에서. 그러면 또 리밸런싱, 교체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클래스가 열리게 되면은 목표는 이런 거예요. 시장 흐름에 대해서 본인의 이런 투자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뉴스나 뭐 리포트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을 보고 그냥 바로 이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참고 사항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면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뇌동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막 흥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의 영향들, 누구나 이제 뭐 카카오뱅크에서 하루 20% 수익이 났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 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뇌동매매가 나타나는 경우, 보통은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조절하는 게 투자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잦은 매매의 불리한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제가 주식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기업 탐방도 너무 많이 해서 한번 종목을 사기 시작하면 승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90%라고 가정을 합니다. 90%. 그러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길 확률이 90%네. 자, 그럼 제가 이길 확률이 90%인데 그러면 이익을 내고 나와서 두 번째 종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확률이 이제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9981 하니까 이제 81%로.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성공할 확률은 점점 떨어지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번은 성공하는데 몇 번의 실패를 겪었을 때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카지노에 대한 이런 내용도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지노가 개인과 이제 게임을 했을 때 카지노가 승리할 확률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51에서 52%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들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49에서 뭐 48%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아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점점 이제 뭐 0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승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확률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카지노랑 사실 비교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많은 이런 잦은 매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승리할 확률이 좀 떨어진다. 네,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이제 주린이들의 대표적인 정보 매매죠. 옆에서 아 이거 한번 사봐, 이거 좋대,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아 누가 이거 샀는데 200% 수익 났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근데 정보 매매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정보 매매에 관련된 기업이 들어왔을 때 내 스스로 아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왔네. 그렇다면 향후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더 증가할 거니까 이 정보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은 이제 투자 이제 책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유 자금 가지고 해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유 자금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유 자금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키거나 빌려서 이제 투자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이제 필승 자금으로 되는 거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악재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호재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긍정적인 이런 반응을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런 심리가 좀 위축이 되니까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한 레버리지의 이런 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차차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에 대한 미련입니다.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올라올 때까지.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비자발적 장기 보유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보유해야 된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기 보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저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보통은요,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면 언젠가는 안 오릅니다. 네, 이미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탈한 종목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희망 고문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네이버 게시판이나 막 이렇게 이제 종목 토론방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근거를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글들만 찾게 되는 거죠.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하지만 대세적인 부분은 이미 꺾였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죠. 어느 정도의 진정한 공포는 무엇인가? 주가가 빠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학습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졌을 때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게 사실은 진정한 공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미 빠졌을 때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빠져서 더 싸게 박앤세일 할 때 사야 되는데 그때는 현금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실제는 이제 공포감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비중에 대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아니면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나는 이걸로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얘기도 많이 포함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예. 저희 이렇게 직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이 정보가 많이 오고 가거든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혹에 정말 많이 빠지고 오히려 더 실패하고 좌절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스터디하게 되면서 투자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동그라미가 네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1번이고 2번이고 뭐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여기서 매수를 하기를 원하겠죠.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시점은 이미 이거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지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건지 저기에 속해 있는 건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이 기업 이 대주주들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흐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확률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것들은 대다수 이렇게 가더라. 무조건 간다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습관 교정이나 또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매매 타임을 포착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장기 투자자냐
단기 투자자냐 하는 이런 본인의 성향 파악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내가 주식을 매입을 해서 여기까지 기다리신 분은 한 8개월 정도 기다리셨을 거예요. 8개월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신 분도 3개월 정도 보유했는데 8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달 기다렸는데 똑같이 80%예요. 네. 근데 여기는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6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막 복잡하게 하는 거를 원래 내 일상생활에서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걸려도 좋아. 여기서 결국에는 80%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야, 나는 빨리 벌고 또 다른 걸로 또 다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착해야 돼.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의 성향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단기 투자를 하는 성향인지 또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지. 그런데 우리나라 2030 세대들은 대다수가 단기 투자자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반등이 나와야 돼. 네, 이런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바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20% 급상승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조금 컴다운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좀 조장했던 이유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또 사실 큽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고 하루에도 몇백 프로씩 이제 급등하는 걸 겪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추종하고자 이제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차트에서 과연 정답은 없죠. 저기서 1번에서 사도 똑같은 결과물이고 여기서 사도 똑같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이거의 향후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흐름이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손해를 보고 나오는 아까 손절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나 내가 학습이 되어 있었다라면 사실 이런 일에 수익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홀딩해서 가져가는 과정 중에서 다른 종목들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좀 줄이기 위해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 스토리를 일단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장 스토리 확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뭔가 적용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미미해요. 눈에 드러나지 않고. 하지만 미래에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산업들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 10년 정도의 전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다들 허망한 얘기다, 허무한 얘기다, 말이 안 된다, 현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사실은 야금야금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오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얘네들이 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미리 이제 가치를 매겨주는 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뭐 최근에 이렇게 좀 핫했던 기업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실만한 다들 기업이고 뭐 바닥선에서는 거의 100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데 모든 이가 꿈꾸는 이런 아마 주식의 결과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이런 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같은 거, 그리고 뭐 인공지능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뭐 탄소 배출권 같은 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나 이제 SNS가 발달이 잘 됐기 때문에 블로그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시고 또는 서점에만 가보시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가보면은 항상 그 다음 해 전망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말에 가면 이제 2022년에 대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또는 5년 뒤 미래, 10년 뒤 미래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른 이제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냐면 보통 서점에 진열되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차만 보는 거죠. 그러면 5개, 6개 정도의 베스트셀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가령 뭐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고 수소 연료 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학습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맞아 떨어지거나 무조건 예측이 맞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가 더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전망 같은 것을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점이나 또는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 확인하시면서 정보를 조금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업을 많이 선정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무조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내가 10년 뒤에 분명히 그건 현실화되어 있을 거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와요. 자율주행관에서 검색을 딱 해보시면은 우량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아니면 성장주, 그러니까 돈은 현재 벌고 있지 못하지만 자율주행에 관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도 투자 성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애플 같은 주식을 또는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아예 휴대폰의 부품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분산 투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량주 50%, 또 나머지는 이제 중소형주 50%,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목표 수익률이나 보유 가능 기간,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뭐 이제 투자의 원칙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너는 난 종목에 매입을 했을 때 이번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겠다. 우리가 이제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욕심. 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네, 내려가면 올라올 거라는 또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욕심을 잘 조절하려면 기계적으로 이제 매매 패턴을 갖추게 되면은 여러분도 좀 승리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내가 30% 수익을 내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경험 속에 담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안 팔게 되겠죠. 아, 이때부터 시작이더라 이렇게. 그럼 그때가 사실 고점입니다. 네,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투자 원칙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보유 가능 기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자금이다, 유학 자금이다, 아니면 등록금이다, 내야 되는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좀 센티가 많이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유 가능 기간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실제 3년이면 한 2년 정도로 잡으시고 난 이 안에 무조건 수익을 내고 나와야겠다, 이런 종목으로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내가 좋고 고민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0%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타이밍상으로는 내가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다른 종목으로 할지에 대해서 손절 라인을 접근하는 게 좋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도 많이 다릅니다. 손절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 떨어지는 거 이제 교과서에서 본 거죠. 학습 효과. 더 사. 자, 근데 다음 날이니까 30% 떨어졌어요. 좀 애매한데? 근데 좀 더 사봅니다. 한 50% 떨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멍해지는 효과가 발생해요. 내가 과연 판단을 잘했을까? 다시금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패턴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손절 아예 안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점점 이제 그냥 채워 나가시면 된다.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9천 원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10%가 내려간 거죠. 그럼 9천 원이 다시 만 원 되려면 몇 퍼센트 올라가면 됩니까? 예, 약간 한 11% 정도 올라가야 이제 만 원 부근에 갈 거예요. 10% 내렸는데 이제 거의 이제, 왜냐면 9천 원에서 10%하면 9,9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만 원 하던 게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30%가 나간 거죠. 그럼 7천 원 하는 주식이 다시 만 원 가려면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종목이 만 원까지 올라갈 기다릴 거야. 근데 그 종목을 안 가진 사람들은 45%가 올라야 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0%가 내린 기업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어서 45%가 회복되는 걸 기다릴지,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손절을 끄어서 다른 쪽에서 45%를 향유를 해볼지에 대해 이제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만 원짜리가 반토막이 나서 5천 원이 되면은 다시 본전 가려면 100%가 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가 나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익 구간보다는 손실 구간에서 훨씬 더 예민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익이 올랐을 때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정말 진짜 파란색만 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로, 파란색이 이제 하락하는 음봉이거든요. 정말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손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꺾이게 되면 무자비하게 꺾이는 거예요. 내가 팔면 너도 팔고 다 팔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슈퍼리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타고 올라갈 때 위에서 버티는 것 잘해야 돈을 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이 이 정도 올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 200% 수익 났으니까 수익을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슈퍼리치들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한 번에 더 레벨업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버티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격언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금융시장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도 투자 원칙이 뭐 틀은 있겠지만 그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남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퍼나 PBR, PSR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보통 경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멀티플을 20배 줄게, 뭐 퍼를 25배 이런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다 나와요. 뭐 삼성전자 검색하면 목표가 뭐 9만 원, 8만 5천 원. 그런 목표가는 얼마나 적정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원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내년에 여기 파고다 서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비슷하게 가는 이런 산업이라면은.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코로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년 거를 예측한다는 거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부자들도 틀릴 수 있는 게 이런 증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또한 신한그룹에 있지만은 저희 회사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어서, 그런 것들보다 실적이 더 좋으면 주가가 급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렵습니까 혹시? 말이 혹시 빠릅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60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타이밍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이, 이제 사는 거 같은 경우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싸게 산다. 그럼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싼지 비싼지 이 뭐 커피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PER이나 PBR이나 PSR 이런 것들 대입을 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이 가격이 싼지를 일단 예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제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메인 같은 게 이제 실적을 다 대부분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매년 30%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뭐 마이너스 20% 내려왔다. 이러면은 이제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역할을 이제 할 겁니다. 언제쯤에 이제 매입을 할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분할 매수로 이제 나눠서 사는 거죠. 1,000만 원치 살 거를 뭐 3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4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를 볼게요. 보통 개인들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만 봅니다. 가격만. 네, 가격만 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가격만 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보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건 미국 주식이거든요. 110달러 하다가 3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한 4분의 1 토막 정도 거의 났네. 그럼 그냥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격을 보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흘렀을 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14달러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나서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또 반 토막이 난 거죠. 예. 그러면 자, 이 14달러 같은 경우는 원전에 가려면은 사실 거의 10배 이상 나야 되는 거죠. 10배 이상. 예. 그러면 이런 주식에 내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과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고 4배나 올라간다는 이런 확률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자꾸 하셔야 되고, 가격이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나중에 아마 얘기가 나올 건데 오버슈팅 그러니까는 실제로 뭐 5년 10년 뒤에 나올 건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1년 만에 바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이 점점 나오면서 다시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스크린을 할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구나, 저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구나. 이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경험하면 한 5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서 한 방에 이제 보여주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모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고, 이거는 지금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격이 무조건 내렸다 해서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면은 정말 위험하다. 네. 뭐 1층 밑에 지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지하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진짜. 네. 자, 그러면 언제 팔 것인가? 참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는 게 중요한 건지 파는 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파는 거를 좀 어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파는 게 가장 정당하고 가장 내가 많이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6개월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아까 목표 수익률 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6개월에 여러분들 목표치가 30% 정도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2개월 만에 20% 정도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무조건 6개월까지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2개월 만에 20%가 달성하면 어쨌든 속도 면에서 빠르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30%가 될 때까지 기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난 30% 설정했지만 1, 2개월 만에 20% 올랐으면은 속도면에서 이미 내 목표치에 도달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고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한 13,000원대 하는, 이게 종목명을 사실 공개를 하면 안 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000~14,000원대에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말하는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3년 만에 가야 될 가격이 갑자기 좋은 재료나 이런 이슈 때문에 1년 만에 가는, 뭐 이렇게 빨리 땡겨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일주일 만에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누리고 싶어서, 아까 뭐 부자들은 그래 위에서 더 버티는 걸 중요시한다더라 이렇게 필기를 해서 더 버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속도면에서 내 목표 수익률을 단기간에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과,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았죠. 왜냐하면 3만 원대 했던 게 이제 19,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매입을 해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수량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이익금이 100%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버슈팅이 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또 얘기한 게 있죠. 내가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들의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장기 차트거든요. 이 기업에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쉬었는데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겁니다. 스타트. 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00%의 수익을 먹고 만족하고 끝냈으면은, 실제로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거의 약 한 4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투자 패턴과 이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이런 부분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기를 원하겠지만은, 사실 여기 시점인지 여기 시점인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또 그거죠. 장기 투자가 맞구나. 네. 아마 오늘 집에 가서도 생각이 계속 바뀔 겁니다. 난 장기가 맞나? 아니 단기인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VIP 고객들에게 이런 투자 성향을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다 달라요. 어떤 분은 30% 1년에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고, 그러면 한 번 들어가서 30% 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씩 6번 수익을 내달라. 왜냐하면 그게 더 간단해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전략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한번 배워나가고 공부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차트 읽는 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트거든요. 이 흐름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일주월이 돼 있죠. 일주월이 뭘까요? 그렇죠. 일은 이제 하루. 이게 지금은 일봉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의 움직임. 네, 그렇게 되고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의 이제 캔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일주일치가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뒤에서 보면은 하나의 캔들이 이제는 한 달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 그러니까 하루의 그거니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월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 흐름을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보고 장기적으로도 봐야 돼요. 길게 봤을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 시점인지, 또는 짧게 보더랬을 때 이 회사들이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짧게 또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또 취할 수 있을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주월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화 혹시 작전 보셨습니까? 예, 거의 뭐 일봉이, 주봉이, 월봉이 보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 일주월이다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네. 어느 정도 시세가 약세가 되었다가 다시금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그림의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 이 대세가 흐름이 예전에 좀 힘들었는데 이젠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네. 뭐 이런 정도만 아셔도 저는 뭐 차트 충분히 읽어 간다라 보면 되고, 아까 이 차트의 이제 주봉과 월봉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게 장기적인 이런 그림이 된 거죠. 하나의 이제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큰 흐름이 사실은 깨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 차트가 어느 정도 유효한 상태에서 일봉, 그러니까 단기 차트가 내려가는 것들, 근데 실적적인 면이 우량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로 가담을 하는 거죠. 긴 그림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런 기술적인 면들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시면 밑에 있는 것들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수 매도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무차별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게 또 좋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분석은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이 종목이, 이 기업이 관심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약간 좀 거래량을 좀 줄고 있죠. 줄면서 이제 휴식기를 갔다가 이제 바닥 선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이 캔들은 우상향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정답은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됐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캔들 차트의 분석이 다 깨진 게 사실은 코로나 이슈였어요. 모든 차트 분석이나 이런 주식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다 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맞았죠. 이런 질병 바이러스는 결국 올라간다.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듯이 결국에는 주식도 찾아가는데 더 빨리 찾아가죠. 아까 얘기했던 주식은 선반영되는 섭리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차트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이제 하나의 이제 그냥 이제 단기 트레이딩하는 이런 캔들 분석 방법인데,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나 긴 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위에 보면 이게 꼬리처럼 얇게 싹 내려와 있잖아요. 이 몸통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윗꼬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윗꼬리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밑에가 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통 밑에 이제 밑꼬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 상승장 같은 경우는 이 윗꼬리를 채워가는 약간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베팅을 해서 3에서 5% 수익 나오고 이렇게 하는 약간 트레이딩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같이 빠졌다가 상승의 트렌드를 타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시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했을 때는 위아래로 다 발라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에서 올라가서 한 3% 먹고 밑에서 또 3% 먹고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캔들 분석인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해서 뭐 이제 주로 적용이 잘 된 이런 케이스들을 보여주겠죠. 하고 안 된 케이스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게 팍 터지지 않습니까? 역사상 없던 이런 거래량이. 그러면은 이거의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시장 금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두가 뭐가 있을까요? 화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좀 인기가 있을까요? 대충 뉴스에서 이제 들어봤을 건데, 뭐 전기차나 뭐 이제 뭐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의 업종, 섹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요즘에 워낙 경제 방송에 잘 다뤄져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따로 학습하지 않더라도 경제 그런 TV나 이렇게 거기만 노출만 돼 있어도 충분히 바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좀 특이했던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 해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업종들이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특이하게 이제 변화한 거기 때문에 뭐 또 있으면 안타깝겠지만은 향후 10년, 15년 뒤에 이러한 비슷한 또 질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을 복기를 해보는 거죠. 아, 그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정말 몇 배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갑자기 하려면은 아마 그 성공을 하더라도 큰 금액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시기를 같이 겪어서 다음에 뭐 제2 코로나 이렇게 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바이러스를 겪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아마 그 가정에 버틸 수 있는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차트 관련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질문도 이제 대충 나중에 받을 거기 때문에 마무리 대충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주식하고 좋은 기업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명히 주변에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주가를 확인해 보면은 생각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잘하는 CEO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주가는 좋지 못한 흐름을 겪는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면은 좋은 제품을 만들긴 한데 그 CEO의 성격상 싸게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각 이제 뭐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주가가 사실은 좀 상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하고 또는 좋은 기업하고는 다르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이유의 하나인데요. 재테크에 대한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주식 특강이라는 것은 이제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인 거죠. 네, 주식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ETF나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수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테크에 무조건 올인을 뭐 하는 것도 뭐 처음에는 뭐 괜찮겠죠. 이제 여러 가지 다 못 하겠으니까.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보시는 거죠.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어족이 진정으로 이제 되고 싶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이 된다면은 근로소득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든지 또는 배당 투자라든지 펀드 투자라든지 제가 이 여기에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순간에도 단 1원이라도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 이 숨 쉬고 있는 순간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부동산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숨 쉬는 순간에서도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가 거의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더 많은 선진국들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는 뭐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없지 않을까. 훨씬 더 우리보다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오히려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이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를 좀 바꿨으니까 가능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넣어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뭐는 구조적인 문제겠지만은 지금 2030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서 정말 비현실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300만 원씩 다 모으면
1년에 한 3,6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4평짜리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이제 20년을 한 모았다 생각합시다. 20년을. 그러면 한 6억 한 8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던 아파트는 이미 또 2, 3억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임금 소득, 이런 근로소득의 상승 속도보다 금융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시장 랠리에 이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월급 옆집하고 월급 차이가 그냥 중요시였으면은 지금은 오히려 내가 얼만큼의 금융 자산을 갖고 있는지, 또는 부동산 자산이라면은 뭐 월세를 받는 그런 구조의 부동산인지, 아니면 토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립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다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덜 쓰는 거, 그러니까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뭐 100만 원 저축할 거 110만 원 저축하고 조금 덜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효한 시장이었으면, 왜냐하면 과거에는 은행 금리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IMF 1997년도 때는 17%, 18%대 이렇게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은행에만 맡기면 알아서 운용이 다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초저금리 시대, 1%대 시대에서는 이제 물가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더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덜 쓰는 거, 뭐 소비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더 활동을 해서 더 벌겠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소득을 내가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배당을 줄 수 있고 기업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동반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익을 한번 향유를 하시면 파이어족을 좀 가까이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원래 남으면 질문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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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모으라는, 사실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 이제 근로소득을 해서 또는 투잡 쓰리잡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원칙이나 경계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그 시드머니에 대해서 사실 여러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1억, 뭐 못해도 1억은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이런 유튜브 썸네일을 보면은 300만 원으로 뭐 70억을 만들었던 사나이,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극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완전 지금 만약에 주린이다 시작하려 하시면은 뭐 사실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만 원이다 하면은 이제 제한 걸리는 것들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LG생활건강 같은 주식을 사고 싶다. 근데 이거는 한 주에 145만 원 하잖아요. 그럼 내가 분명히 분석을 하고 했는데 이미 가격 단위에서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주도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이제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요즘에는 뭐 증권회사별로 여러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를 꼭 사는 게 아니라 0.1주씩 산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주식이면 뭐 15만 원씩 사는 거죠. 0.1주 또는 뭐 좀 더 사면 0.5주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적이나 이런 제도적인 변화 같은 경우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중에 직장인이 된다라면은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뭐 보통의 이런 평균적인 이런 그 목표 수익률을 물어보면은 20에서 30%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제 운용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26%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6%가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이제 복리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첫 해에 26% 나고 그걸 엎어서 또 26% 나면
3년 하면 딱 더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26%씩만 3년 하면은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그럼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26%가 주식시장에서는 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욕심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 5% 이래 되는 경우도 겪는 거여서, 근데 5천만 원을 제시를 한 거는 어쨌든 20%의 수익을 추구를 하게 되면 1천만 원 정도가 이제 이익금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해야 레벨업 하기에 저는 편하지 않을까. 아마 학생들에게는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보시는 분들 이제 직장인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냥 저는 사실 원래는 그냥 시드머니에 대한 이런 거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서 뭐 최대한 경험을 많이 해서 치고받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이게 사실 질문을 제가 달라고 하면은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이게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이 분야라는 게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주식 수익률 대결했을 때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확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너무 이제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같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용어도 아시고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토론도 하는 거죠. 삼성전자 놓고 지금 최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매수로 대응할 것인지 매도로 할 것인지,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사회에 돌아가는 이제 눈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 혹시 또 질문?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주식 하시잖아요. 네, 네. 음. 저는 주로 이제 중소형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매출액을 보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보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겉으로는 어쨌든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좀 판단해요. 그래서 최근 3년 정도까지는 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연 단위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보는 거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거, 이제 그런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얼만큼 영업을 해서 버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적정 주가를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좋아하는 터닝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성장주든 우량주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 이 타이밍을 잡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런 시점이 실제로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벌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가 좀 가장 좀 핫하게 오르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그냥 보조지표로 보는 게 이런 현금 보유량 같은 거.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보는 이유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항상 경기는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을 때는 좋죠, 누구나. 근데 이렇게 하락할 때 과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버틸 수 있는가? 그럼 현금이 많아야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는 또 더 진행을 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조지표로 좀 보는 편이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저도 이제 보는 편인데 사실 깊게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눈속임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사람들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분식회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일단은 모르고 하는 거랑 이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그냥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 네, 네. 20일 이평선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60일 이동 평균선. 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 수치가 나오거든요. 5, 20, 60, 120. 나중에는 이거 화면에 구조를 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5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평균한 겁니다. 정말 5일 동안 단기간 해서 이렇게 이제 색깔을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럼 121선 같은 경우는 120일간의 이런 캔들을 평균화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보통의 이런 FM적인 움직임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장기 추세가 살아 있고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뭐 꺾이는지 올라가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열었을 때 사실 121선은 사실 잘 안 보고요. 60일선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60일선과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교차가 되는 시점을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다 뭐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데드 크로스 발생한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참고용의 자료인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을 때 실제로 재료가 있을 이유에 의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단순 논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안에서도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주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흐름 같은 경우는 다들 그냥 뭐 정상적인 조정이라는 건 이제 휴식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차트로 보는 거죠. 네. 근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TV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면 뭐 산다 판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토론 배틀 같은 거. 예.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논리만 갖추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받을게요. 1분 남아가지고. 네.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만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이런 수업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정답을 좀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10년 이상 더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이제 나눠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뭐 제가 경제 방송에 나와서 종목들도 추천하고 또는 뭐 다른 특강 가서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도 많이 미끄러지고 속상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겪었던 것들 이제 최대한 많이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공 케이스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서 그런 이제 멘토적인 역할을 아마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클래스가 열린다 그러면은 수업은 실제로 뭐 한 4번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주 1회. 하지만 이제 뭐 카톡방이라든지 뭐 텔레그램 이런 걸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시장 공유를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좀 걷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식 격언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건 좀 여러분이 좀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뭐 보통의 부정론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보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원금을 지키기는 지켜요. 워낙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긍정론자 같은 경우는 보통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된다, 무조건 좋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격언이에요. 긍정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업 같은 뭐 100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긍정론 쪽에 있는지 부정론 쪽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지,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목표에 얘기했던 가치관 형성을 하는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 금요일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